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블랙보드 워크숍 같이 할 이지선이고요. 모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먼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제 블랙보드의 기본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 안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이제 코스를 이제 직접 구성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교수님의 그 코스 안에서 교수님을 도와서 뭐 자료를 올린다거나 이제 과제를 출제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이 뭐 과제를 제출한 거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채점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거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학과 커뮤니티를 운영하실 분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학과 커뮤니티 이제 템플릿이 어떻게 생겼는지랑 거기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두 로그인 하신 거죠. 이제 로그인 혹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기 뒤편에 이제 손 들고 이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모바일 앱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블랙보드 모바일 런이라고 영어로 검색하신 다음에 앱을 다운로드 받고 이제 앱을 실행한 다음에 영어로 호서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호서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목록이 나타날 거예요. 그걸 이제 클릭하셔서 이제 로그인 하실 때는 원래는 이제 교번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그 교번 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블랙보드 이제 처음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이제 이거는 새로운 소셜러닝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그걸 이제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로그인 할 때만 이제 뜨는 거고요. 두 번째 로그인 하실 때는 이 화면은 안 뜰 거예요. 이제 밑에 다음에 하기라는 그 버튼 눌러서 잠깐 나가주세요. 이제 블랙보드를 시작하기 전에 블랙보드에 이제 내 시스템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먼저 자바 설치. 자바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몇몇 기능이 이제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자바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신의 이제 OS 버전하고 인터넷 그 브라우저의 버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표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 체제의 이제 표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최근에 윈도우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나왔죠. 이제 너무 빠르셔서 윈도우 7, 내 운영 체제는 윈도우 7인데 이제 업데이트 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건 이제 아직 그 지원이 안 돼서 조금 이렇게 뭐 화면이 깨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7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업데이트 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새로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사용하시면 문제 없이 됩니다. 또 이제 반대로 윈도우 XP 좀 예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좀 이제 화면이 깨질 수가 있어요. 뭐 화면이 이렇게 뭐 메뉴가 이렇게 겹쳐서 보인다거나 뭐 여기에 있어야 할 단추가 여기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인터넷 브라우저 문제거든요. 버전이 맞질 않아서 그런 경우에도 크롬이나 이제 파이어폭스 사용해 주시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이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도 같이 로그인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딱 로그인을 하시면 마이 페이지가 가장 먼저 뜨시죠. 이제 마이 페이지는 말 그대로 나와 관련된 정보가 나타나는 그런 페이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 나의 공지사항, 뭐 나의 코스, 나의 조직, 이렇게 나의라는 말이 붙은 게 내가 등록된 코스, 그러니까 코스는 여기서 과목, 교과목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나와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정보들이 다 하나의 박스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박스들을 저희는 이제 모듈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이 페이지는 각각의 정보를 담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신의 이름이 있는 이렇게 메뉴가 하나 보일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있는 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이걸 저희는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에서는 자신의 이제 코스나 이제 조직에 바로 이제 접속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 뭐 교수님이 자료 올리신 거, 학생들이 뭐 글 올린 거, 이런 거를 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에서 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먼저 게시물이라는 메뉴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이제 물결 2개 표시 있는 이제 게시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게시물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게시물에서는 그 학생 그 코스 안에서 뭐 어떤 토론방이라던가 블로그라던가 저널이라던가 이제 다양한 학습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 안에서 학생들이 올린 글들을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이제 학생들은 코스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어떤 내 친구가 글을 남겼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댓글 다실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시계 모양이 있는데 이 시계 모양이 이제 업데이트예요. 이제 이 업데이트에서는 게시물에 이제 올라온 글들이 올라왔다면 업데이트에서 교수님이 어떤 자료 올리신 거라던가 뭐 과제물을 출제하셨다거나 뭐 시험을 이제 응시할 때가 됐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캘린더 이제 달력 모양 캘린더에서는 자신의 일정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개인 일정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어떻게 마감일을 뭐 과제를 내시면서 마감일을 체크를 했다. 그러면 이 캘린더에 자동으로 마감일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에서는 내가 같이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 동료들뿐만 아니라 전체 호섭에 전체 이제 학생들, 교수님들과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보다 좀 더 가볍고 쉽게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카톡에 채팅방 만드시는 것처럼 여기서 손쉽게 누구나 스페이스 생성하고 이제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이제 메시지 주고받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호섭에뿐만 아니라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이제 블랙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들과도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외국 그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는 그렇게 이제 찾아 검색을 해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지금은 아마 그냥 아바타 사진으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 아바타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제 프로필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즘 뭐 카톡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이제 자기 프로필 갖다 이제 수정하시죠. 이렇게 자기 사진 올리시고 벌써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소셜러닝에 대해서 글로벌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마이 페이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마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나의 공지사항이나 나의 코스, 나의 조직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저희가 뭐 중요한 공지사항이라던가 안내사항이 있을 때 이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면담 지도와 이제 라이브 쉐어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공지사항을 이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항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코스 모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나의 코스라는 건 이제 교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교분들이라서 수강하는 교과목이 없을 때에는 여기에 이제 자신의 진짜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보조하고 있는 교수님의 수업에 이제 등록이 돼야 할 때는 교수님께 요청을 하시면 교수님이 이제 자신의 코스 교과목에 조교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등록을 요청하신 다음에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등록을 하시면 이 나의 코스 모듈에 이렇게 목록이 뜰 거예요. 지금은 오늘의 실습 코스라고 해서 하나 이제 등록되어 있죠. 이제 나의 코스 오늘의 실습 코스 거기에 이제 한번 들어가셔서 오늘 이제 코스 안에서 뭐 구성하고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오늘의 실습 코스에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가시면 저와 똑같은 화면이 나타났죠. 지금 여기 모두 모이신 분들이 저랑 똑같은 이 코스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원래는 이제 자기 교수님의 코스 혼자만 들어가서 이제 뭐 수정하시거나 하시는데 오늘은 모두 모여서 한 코스에서 이제 실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수정한 게 남한테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수정하려던 찰나에 누가 먼저 해버렸다, 수정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께 적용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실습을 자제하고요. 이제 나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메뉴를 생성해서 실습을 할 텐데 그때부터는 자신의 메뉴 안에서만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딱 코스에 들어오시면 왼쪽에는 코스 메뉴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큰 영역의 그 컨텐츠 영역이 보이고, 코스 메뉴 하단에 보시면 제어판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코스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에게도 같이 보이는 그러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하단의 제어판 공간은 교수님이나 이제 어떤 그 권한이 있는 교수님이나 조교님들만 이 제어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판에서는 뭐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한다거나, 뭐 학생들의 뭐 목록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과제 제출한 거 다운로드 받고, 뭐 코스에 대한 뭐 코스 이름 바꾸거나 어떤 코스에 대한 설정을 다 이 제어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거 어디서 해야 되지 할 때는 제어판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웬만한 코스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제어판에 모두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판처럼 이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이 상단에 이제 수정 모드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수정 모드가 있으실 텐데요. 이 수정 모드를 이제 ON으로 켜시면 어떤 자료를 올린다거나 과제를 낸다거나 뭐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고, 수정 모드를 오프로 꺼주시면 학생들이 보는 화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메뉴로 한번 가보면, 여기 얘는 지금 회색 빛깔이에요. 이 아이콘이. 근데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얘는 뭔가 색깔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정 모드를 여기서 온, 오프로 한번 꺼보시면 이 회색깔 아이콘은 이제 안 보이게 되고, 색깔이 있는 아이콘은 보이게 되고,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이나, 이 컨텐츠가 학생들한테 잘 보이나 이렇게 확인하실 때 수정 모드를 온, 오프로 한번 꺼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모드 옆에 보시면 벌써 누가 테마를 바꾸셨네요. 네, 수정 모드 ON으로 켜셨을 때 이 바로 옆에 색깔 모양의 이제 부채꼴 모양이 있는데, 이 부채꼴은 이제 코스의 테마를 변경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한번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목록이 쭉 나타나고, 한번 다른 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뒤에 배경이랑 뭐 코스 이제 색깔이 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쉽게 코스의 테마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 템플릿으로 동일하게 어떤 처음에 뭐 아무것도 안 것들이 이제 교과목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이 템플릿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위주로 이렇게 메뉴를 꾸며봤는데, 뭐 공지사항이나 이제 수업계획서는 다 아실 테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메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기 초에 해야 할 것들,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시스템 체크라던가, 아니면 학생들 자기소개, 뭐 질의응답 이런 거를 이제 좀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학습 모듈 메뉴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 자료 올리시거나, 그리고 이제 블랙보드에서는 강의 자료 뭐 따로, 뭐 과제 따로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 강의 자료를 올리시고 이 강의 자료와 관련된 과제를 그 밑에다가 바로 이제 출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과제라던가 강의 자료를 올리실 수 있는 메뉴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토론이나 블로그, 팀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각각의 그 과제 유형대로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성적이라는 메뉴에서는 지금은 아마 다 이제 조교 권한이라서 없는데 학생들한테 내 성적이 보이는 그런 메뉴입니다. 학생들이 이 나의 성적 메뉴가 없으면 이제 성적을 확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뭐 나의 성적을 이렇게 중간중간 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켜두시고, 나중에 뭐 교수님에 따라서 나의 성적이 잘 마지막에 학기 말에 딱 보여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뭐 꺼두셨다가 나중에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쪽지나 이메일은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메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메뉴들은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는 이제 조교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다 하실 때는 메뉴 가장 상단에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에서 이제 메뉴를 새로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종류가 꽤 많죠.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다 이제 하실 필요 없고, 처음에는 컨텐츠 영역 생성 메뉴만 만드셔서 모든 걸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컨텐츠 영역 생성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컨텐츠 영역 생성.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메뉴를 만드는데 보통은 뭐 참조 자료라던가 뭐 강의 자료라던가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드시는데 오늘은 실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해주셔서 자기의 메뉴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메뉴 이름 입력하는 그 밑에 이제 사용 가능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사용 가능에 체크를 하시면 학생들에게 보이는 메뉴, 그리고 체크를 안 하시면 안 보이는 메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이제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오시면 이 하단에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메뉴들이 쭉 생성이 될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만드셨죠? 네. 그럼 이제 자신의 메뉴, 자신의 이름을 클릭하면 이제 내 이제 메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단에 이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이지선 이렇게 하고 떠 있을 거예요. 그런 이런 이제 컨텐츠 영역에서는 상단에 보시면 컨텐츠 생성, 평가, 협업 이 세 가지 단추를 가지고 강의 자료도 올리고 시험도 내고 과제물도 출제하고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가끔 나 이거 만들려고 들어왔더니 단추가 안 보인다. 그럴 때 이제 수정 모드 오프로 꺼져 있을 확률이 커요. 수정 모드를 완전히 ON으로 켜주신 다음에 이 단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추들을 한번 살펴보면 컨텐츠 생성 단추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내 자료를 올릴 경우 파일이라던가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이런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올릴 때 이 컨텐츠 생성을 이 생성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평가 버튼에서는 시험이라던가 설문조사, 과제물 어떤 학생들의 이제 평가를 위해서 과제를 내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협업 버튼에서는 토론방이라던가 블로그, 저널, 위키, 그룹 이런 학생들 어떤 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 버튼에 있는 애들은 이 평가 버튼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점수라는 게 주어지게 돼요. 근데 이 협업 버튼에 있는 애들은 점수를 줘서 이제 평가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점수 없이 뭐 질문방이라던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그런 용도로 이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업 도구는 좀 더 다양하게 아이디어만 있다면 어떤 도구로든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컨텐츠 생성해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냥 자료 1주차 자료, 2주차 자료 이렇게 쭉 올렸어도 되는데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올리시면 더 편리한 게 얘가 한 오브젝트 그 객체별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를 다른 코스로 복사를 해갈 때나 뭐 수정을 해갈 때 그럴 때 이 단위대로 가능한데 컨텐츠가 뭐 1주차에 5개다. 이 5개 일일이 하는 것보다 한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서 1주차 폴더 하나만 딱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편리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폴더를 클릭하셔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주차별 폴더를 만드셔도 좋고요. 뭐 과목에 따라서 어떤 주제별이라던가 뭐 실험을 하신다. 그러면 뭐 실험의 이제 뭐 제목으로 이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한 4주차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폴더 이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폴더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 아이콘은 이제 폴더 모양이죠. 폴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폴더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폴더의 제목을 클릭하고 딱 들어가시면 또 이제 4주차 폴더라는 새로운 방이 생기시죠. 여기 컨텐츠 생성 버튼에서 오른쪽에 폴더. 아까 이게 안 꺼져가지고 다시 들어갔는데. 네. 코스로 아직 못 들어갔어요. 여기 메뉴 하나 만드셨어요? 네,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안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자신의 메뉴에서 폴더 한번 만들어 보셨죠? 혹시 폴더 아직 못 만들겠다, 어디서 만드는지 몰랐다, 없으시죠? 네.
이제 폴더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강의 자료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료 올리실 때는 컨텐츠 생성해서 뭘로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그냥 일반 문서도 올리실 수 있고요. 뭐 비디오라던가 이미지 모두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생성 버튼에서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컨텐츠 생성 버튼에서 항목. 그럼 이제 여기다 뭐 강의 자료라고 뭐 제목을 한번 입력해 보시고,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을 직접 여기다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파일 첨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박스 하나 보이시죠? 이게 중요한 박스예요. 이게 비주얼 편집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한 줄만 보이는 분 계세요? 혹시? 한 줄만, 아이콘이 한 줄만 보인다. 다 세 줄이 뜨나요? 네, 빠르시네요. 이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한 줄만 보여요. 근데 이게 더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펼치기라는 이렇게 화살표가 거꾸로 된 그 두 개 있는 그 펼치기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걔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 줄로 쫙 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줄에서는 뭐 기본적인 워드 기능 사용하실 수 있고, 뭐 마지막 줄에서는 뭐 이미지를 삽입하신다던가, 뭐 동영상, 뭐 과학이나 수학 과목일 경우에는 수식 편집기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표도 이제 여기서 자유자재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주얼 편집기에서 이제 뭐 글을 입력하신다던가, 뭐 표를 만드셨다던가 이러면 자동으로 이제 HTML 코드로 이제 소스로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 HTML을 클릭하시면 새 창이 뜨면서 여기 이제 소스들이 쭉 나타나는데, 얘를 반대로 내가 HTML 그 언어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구성을 하신 다음에 이 HTML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아주 수려한 웹페이지 같은 그런 강의 자료를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아이콘이 여기 중간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매시업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 매시업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면 뭐 플리커 사진, 유튜브 비디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컨텐츠만 받아가지고 이제 올리시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유튜브 비디오 같은 외부 컨텐츠를 검색을 해서 이제 들여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비디오를 검색해서 가져와 볼게요. 매시업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유튜브 비디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면서 유튜브 검색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검색하시면 뭐 키워드 뭐 호서대 검색해 볼까요? 이제 호서대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관련된 이제 동영상들이 쭉 뜨는데, 이건 뭐 블랙보드 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사이트에 있는 그런 비디오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사이트에 이제 거기서 비디오 가지고 오실 때 뭐 직접 유튜브 사이트에 뭐 로그인 하셨다가 거기서 뭐 URL 긁어오고 이럴 필요가 없이 이제 바로 검색을 하셔서 이제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 다음에 이거 내가 원하는 동영상 맞다 이러면 딱 선택 버튼을 눌러서 가지고 옵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딱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뭐 제목을 뭐 수정하실 거면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비주얼 편집기 안에 얘가 쏙 들어옵니다. 지금 이 비주얼 편집기 안에서 재생은 안 되고요. 나중에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시면 거기서는 이제 재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외부 컨텐츠도 쉽게 들여올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외부에 이제 이미 누군가 만들어서 이제 올린 그런 유튜브 비디오를 올리는 거고, 내 비디오를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맨 앞에 있는 웹캠 녹화라는 이제 빨간색 버튼이 있는 그 아이콘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기능인데, 이 웹캠 녹화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직접 녹화를 찍어서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뭐 유튜브 사이트에 올렸던 그 동영상들 목록이 쭉 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선택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동영상 직접 mp4 파일 무거운 거 여기다 직접 올리실 수는 있지만, 올리시면 이제 그 서버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로드가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뭐 끊길 수도 있고 좀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무겁다, 내가 동영상을 올려야 된다 그럴 때는 유튜브 사이트에다가 먼저 올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이제 올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실 때, 그럼 나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뭐 내 얼굴 다 팔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실 때 미등록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미등록, 이제 공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비공개로 하면 아예 안 보이시는 거고, 미등록으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여기 저 빨간 버튼을 통해서 내 거만 딱 보이게끔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편집기 안에도 올리실 수 있고, 이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서, 이 옵션을 통해서 뭐 워드라던가 뭐 아래 한글 프로그램 그 문서라던가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서를 올리실 때 이제 어떤 유형이든 올리셔도 학생들은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로 볼 때는.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모바일로 볼 때는 아래 한글 문서로 올리신다거나 하면 뷰어를 뭐 새로 설치해야 된다던가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PDF 형식으로 전환해서 이제 올리시면 학생들은 모바일에서도 바로 딱 누르면 바로 열리고 그렇게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내가 올린 강의 자료가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 자료 한번 올려봤고, 이제 이 강의 자료와 관련된 과제물을 한번 출제를 해볼게요. 이제 과제물은 이 평가 버튼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블랙보드에서 제공하는 과제물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과제물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파일을 학생들이 뭐 제출하고 교수님이 받고 그런 게 있고, 이제 세이프 어사이먼트라고 표절 검사가 가능한 이제 과제물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 어사이먼트는 지금 좀 영어죠. 얘는 이제 블랙보드에서 개발한 기능은 아니고요. 세이프 어사인이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글로벌 이제 표절 검사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블랙보드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을 한 그런 이제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좀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 어사인을 이제 교수님이 만드시고 이제 학생들이 과제물 이제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그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결과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학생별로 목록이 나타나고 이제 제출하는 학생은 어디선가 이제 김숙진 학생은 34% 어디선가 베꼈다는 거죠. 박한비는 이제 0%? 그러면 어디서 베낀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이 초록 색깔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그 학생이 어디서 베껴왔는지 이런 결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얘는 위키피디아에서 다 베껴왔네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거기서 어떤 거 베껴왔는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이 표절 검사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그 아래 한글 프로그램은 이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게 워드나 PDF 파일. 일반 과제물 도구에서는 뭐 아래 한글도 상관없이 다 제출이 가능한데, 얘는 어디선가 이제 비교 검색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 한글은 저희 한국에서만 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되고 워드, MS 워드 문서나 PDF 내시면 이렇게 다 비교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이런 표절 검사 도구 한두 번 사용해 주시면 학생들은 뭐 겁먹고 이제 표절 못 하겠죠. 그런 이제 도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저희는 이제 과제물을 실습해 볼게요. 평가 버튼에서 과제물, 평가 버튼 눌러서 과제물 클릭하시면 이렇게 과제물을 출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과제물 제목을 입력해 주시는데 이제 과제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수님들이 그냥 과제물 이렇게 입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위에서 학생들이 컨텐츠 영역에서 보기에는 뭐 몇 숫자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지 알겠지만, 이 과제물을 교수님들이 이제 만드시는 순간 이 제어판에 성적관리센터라는 곳에 성적 컬럼이 자동으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컬럼이 생길 때 이 제목으로, 이 이름으로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다 뭐 3주차도 과제물, 4주차 때도 과제물, 교수님이 구분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과제물을 만드시는 단계에서 뭐 4주차 과제물이라던가 어떤 과제물의 간단한 주제를 입력을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과제물 이름 입력하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4주차 폴더를 만들고 들어왔으니까 4주차 과제물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거나 이제 과제물 이름을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시사항에서는 뭐 배점이라던가 배점이라던가 뭐 마감이라던가 이제 표시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제물 지시사항을 입력해 주시고 밑에 채점이라고 있는데요. 이 채점 가능 최고 점수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과제물의 배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100점 만점이냐, 뭐 10점 만점이냐 이렇게 배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가능 최고 점수 앞에 보시면 주황 색깔 꽃 모양이 있죠. 얘는 필수로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꽃 모양 달린 애들을 이제 체크를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이제 넘어가지 못하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가능성에 아주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사용 가능성 옵션을 보시면 제출 제한 횟수라는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블랙보드에서는 과제물을 학생들이 한번 제출을 하면은 내가 이미 이렇게 제출한 과제물을 뭐 수정을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출 제한 횟수가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낸 그 과제물들은 성적관리센터에 모두 이제 버전 관리를 위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 제출 제한 횟수를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기본은 한 번만 제출로 이렇게 옵션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옵션을 이제 뭐 설정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학생들은 한 번 제출하고 이제 이전에는 뭐 계속 덮어쓰기가 되었었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제출했는데 못한다고, 꽂았다고, 이거 블랙보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교수님께서 이 설정을 얼마든지 바꿔주시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출 제한 횟수를 이제 무제한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학생들이 좀 질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출 제한 횟수를 뭐 2번이라던가 3번 이렇게 정해주시고, 학생들에게 한번 이제 공지를 한번 해주시면 더 학생들은 혼동 없이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마감일. 과제물에서는 마감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마감일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소셜 러닝 글로벌 내비게이션의 캘린더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마감일 이 표시예요.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아까 캘린더에도 자동으로 표시되고요. 근데 이제 마감일을 설정해 주시면 학생들은 마감일이 지나도 제출은 할 수가 있어요. 과제를 제출은 할 수 있지만 늦게 제출이라는 이제 표시가 떠서 교수님들은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마다 나는 그런 자비도 베풀고 싶지 않다. 마감일이 지나면 학생들 무조건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사용 가능성 제한에서 여기서 날짜를 딱 막아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마감일이랑 똑같이 이제 막아주시면 마감일이 되는 순간 학생들은 과제물 제출조차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과제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과제물을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은 아까 폴더 들어갔던 거 마찬가지로 이 제목 클릭하고 이제 과제물을 내시면 되세요. 이 과제물뿐만 아니라 뭐 토론방, 블로그 이제 뒤에 실습하실 건데 어떤 도구든 이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학생들은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초안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초안으로 저장이 있고 확인 버튼이 있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제출이 되는 거고, 초안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놓으면 내가 임시로 저장을 해서 이제 자기만 볼 수 있는, 교수님들에게는 표시는 떠요. 얘가 뭔가 과제를 내다 말았구나 이런 표시는 뜨는데 학생들은 이제 임시로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헷갈려서 초안으로 저장 버튼만 눌러놓고 마감일이 지났는데도 확인 버튼을 못 누른 거예요. 그래서 나 평가 왜 빵점이냐 이렇게 나올 때는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완벽하게 제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교수님이나 조교님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궁금하시죠? 이번에 한번 제어판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메뉴가 좀 많이 생겼는데 쭉 내려와서 아까 그 제어판에
제화판으로 한번 보세요. 제화판에 이제 성적관리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화판의 이 성적관리센터에서 말 그대로 이 위에서 만든 모든 성적들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학생들의 성적을. 여기서 뭐 많은 메뉴가 있는데 전체 성적관리센터에 들어가시면 모든 그 성적들을 컬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과제물을 만드는 순간 그 점수 옵션을 켜는 순간 여기 자동으로 컬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스크롤바를 쭉 넘겨보시면 이제 지금 조교님들이 실습한 컬럼들이 다 하나씩 생겼을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그 과제물, 내 과제물이 있으면 그 과제물 제목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항목 다운로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제목 옆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 눌러서 메뉴 보시면 항목 다운로드. 여기에서 학생들의 파일을 일괄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교님이나 교수님은 여기서 학생들의 과제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렇게 과제물 실습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엔 평가 버튼 말고 협업 버튼에서 이제 토론방 만드는 실습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제 자기 이름이 있는 그 메뉴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기 이제 이름으로 들어가 보시는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 이제 어떤 분 성함에는, 어떤 분 메뉴에는 네모 박스로 해서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게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짝대기 없는 깔끔한 그것도 있죠. 이제 네모 표시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건 이제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메뉴다라는 표시예요. 아까 메뉴 만드실 때 아마 사용 가능해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모 표시에 짝대기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 이제 메뉴에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 나타나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메뉴 보임을 눌러주시면 이 짝대기 그 네모의 짝대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에게 보이는 메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자기 메뉴로 한번 들어와 보셨나요? 네. 메뉴로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평가 버튼에서 실습을 해봤으니까 이번엔 협업 버튼에 있는 실습을 한 가지 해볼게요. 이제 뭐 토론방, 블로그, 저널, 위키 이렇게 많이 쓰는 도구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이제 다 특징이 하나씩 있어요.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끔 이제 헷갈리시는데 제가 좀 비교를 해왔습니다. 과제물은 한번 내보셨고 토론, 블로그, 저널, 위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토론은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이제 학생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토론방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진짜 토론 과제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면 어떤 뭐 건의함이라던가 질의응답방이라던가 뭐 자유 게시판으로 이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토론방의 특징이라 하면은 구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제 구독 신청 버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새로운 토론글이 올라올 때마다 그 학생들의 이메일로 그 토론글 내용이 이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코스에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토론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이제 블로그와 저널은 굉장히 이제 비슷한 도구예요. 이제 토론방은 어떤 토론 글을 이제 목록으로 보여줬다면 블로그와 저널은 학생들의 이제 그 학생들의 이름으로 학생들 개별로 이제 그 인덱싱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이라 하면은 블로그는 코스 안에 있는 내 과목을 같이 듣는 학생들이면 모두 공유를 한다는 점이고 저널은 이제 교수님과 작성한 사람 그 1대1로 볼 수 있는 그 비공개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상담이라던가 뭐 교수님에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저널을 이제 만드시는 게 맞고요. 어떤 이제 공개된 과제라던가 뭐 자기소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갤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개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으시면 블로그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키 같은 경우에는 뭐 토론, 블로그, 저널은 각자의 학생 개별로 이제 학생 개별로 이제 만드는 그 글을 작성하는 거였다면 위키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이제 여러 명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위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이제 내가 수정하고 저장하고 나가면 다른 학생이 이 똑같은 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덧붙인다거나 얘가 쓰던 거 이거 틀렸는데 하고 뭐 지우고 쓰신다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키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서 공동으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각각 개별 학생들의 참여도를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따 보여드리고요. 이제 그룹 활동에서는 이 4가지 토론, 블로그, 저널, 위키를 그룹 활동 안에서 모두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그룹 블로그, 그룹 저널 이렇게 그룹자가 붙는데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그룹 활동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고요. 그럼 코스 이제 자신의 메뉴 안에서 한번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제 거의 비슷해요. 토론방이나 블로그나 저널이나 그 토론방 토론방의 그 알맹이를 만든 다음에 그 알맹이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링크를 걸어준다. 이 2가지 작업으로 이제 모두 만들게 됩니다. 그럼 협업 버튼에서 저희 토론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협업 버튼에서 토론방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토론방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3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토론방 페이지로 링크 걸기는 토론방 자체 큰 방에다가 이제 링크를 건다는 얘기고, 토론방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실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뭐 만든 게 없죠. 그래서 새 포럼 생성을 눌러서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새 포럼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언제나 새롭게 만드실 때는 새 포럼 생성, 뭐 새 블로그 생성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이제 토론방을 만드시는 거예요. 뭐 저 4주차 그냥 4주차 토론방 만들어 볼까요? 토론방 이름 입력하시고, 이 토론방 이름 입력하실 때도 아까 과제물 입력 정하시는 것처럼 점수 옵션이 주어지면 성적관리센터에 자동으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게끔 토론방 이름도 그렇게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토론방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교수님들이 이 옵션들 보고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디폴트로 해놓고 그냥 바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불편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옵션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옵션 어떤 거 선택해야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기본 보기는 그냥 들어가면 학생들이 모두 토론글 보는 거고, 그 아래 포럼 내 토론글을 게시해야만, 내가 글을 하나 올려야만 다른 학생들 글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방이 뭐 어떤 평가를 위해서 쓰는 거면 여기서 포럼 점수 매기기를 눌러서 이제 배점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질의응답방으로 사용한다 이럴 땐 점수 필요 없겠어. 근데 뭐 어떤 토론 과제 진짜로 이제 평가를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는 이 점수를 꼭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감 날짜는 아까 그 과제 마감일처럼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아까 캘린더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구독 신청. 이제 구독 신청 옵션을 이제 포럼 구독 신청으로 이제 허용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이 버튼을 누르고 이제 내 이메일로 토론글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아주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게시물 삭제 허용과 자기 게시물 수정 허용 옵션이 있어요. 이게 디폴트로는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학생들이 내가 토론글 남기고 수정하려고 하는데 수정 버튼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이 옵션을 만든 이유는 이 코스라는 이 공간은 뭐 애들이 놀러 온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 학생이 이미 토론글을 올리고 교수님께서 바로 뭐 채점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난 뭐 반대 의견을 달 수 있거나 뭐 이거에 대한 답글을 달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썼다가 이거 조금 상황 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해서 수정을 해버리면 평가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게시물을 뭐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이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폴트가 이제 아닌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했는데 수정 못한다 이렇게 그 항의가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방도 마찬가지고 블로그, 저널 어떤 그 도구들을 이제 만드실 때는 이 옵션을 항상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게시물 삭제 허용과 자기 게시물 수정 허용 이 옵션을 꼭 기억해 주셔서 필요시에 꼭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토론방 알맹이는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맹이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게시를 해줘야겠죠. 내가 방금 만든 토론방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게시할 경우 게시할 때 그 안내문을 적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그 비주얼 편집기에서 글을 빨리 이렇게 입력하시다 보면 저처럼 엔터를 내가 치지도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뚝뚝 내려가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저희 지금 버그로 이제 판명이 나서 이제 수정 중에 있고요. 얘는 이제 패치 적용을 하거나 뭐 다음 버전에 가면은 이제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많이 불편하시다 하면 이제 조금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거기서는 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방 이제 게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이제 사항을 만들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토론방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아까 과제물 제출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제목을 클릭하고 토론방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교님들이 지금 자신의 메뉴에서 이렇게 하나씩 만드셨잖아요. 이것들은 이 메뉴에 보시면 학습 모듈 밑에 토론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토론 메뉴에 모두 한꺼번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론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내가 방금 내 메뉴에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만든 그 토론방들도 여기서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토론 메뉴는 한꺼번에 어디서 내가 토론방을 만들었든 여기에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메뉴입니다. 네. 이렇게 과제물 강의 자료도 올려봤고 과제물 토론방 실습까지 해봤어요. 이 토론방 만드시는 거 하나만 알면 블로그, 저널, 위키 다 똑같아요. 그 알맹이 만든 다음에 게시하는 거 이제 옵션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이제 만드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협업 활동들을 올려봤고 이제 이 올린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공지사항을 한번 내볼게요. 그럼 위에서 세 번째 메뉴에 공지사항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지사항 메뉴가 이제 교수님들 처음 블랙보드를 접하시는 교수님들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면서 공지사항 이거 제일 간단하다 이렇게 공지사항에다 강의 자료 올리고 뭐 과제 올리고 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공지사항은 공지사항답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을 추가할 때는 공지사항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 생성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공지사항 제목 입력해 주시고 내용도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죠. 어디서나 이제 공지사항 올리는 거 똑같은데 이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렇게 블랙보드만의 공지사항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 게시될 기간도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 공지라는 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공지사항을 올리는 순간, 게시하는 순간 이제 학생들의 이메일로 이 공지사항 내용이 이제 쭉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따로 코스에만 올리면 애들 잘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이메일로도 뿌려지기 때문에 코스에 들어오지 않고도 이메일로도 학생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2번 일 안 하는 거죠. 이메일 따로 보내고 공지사항 올리고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이메일 공지에다 체크하시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편리한 게 코스 링크라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자신의 코스에 이 코스 맵이 있습니다. 네, 어떤 메뉴, 폴더, 컨텐츠, 어떤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그 목록들이 다 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공지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링크를 바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의 아까 만들었던 메뉴를 찾아서 걸어볼까요? 저는 이지선이라는 메뉴를 찾아서 4주차에 뭐 과제물을 이렇게 걸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게시가 됐을 때 코스 링크라고 해서 링크가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공지사항만 딱 보고 4주차 과제물 있나 보다 하고 뭐 어디 메뉴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이 링크를 누른 다음에 그럼 이제 바로 제출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토론도 마찬가지로 뭐 어디 토론방에 걸어주셨다 하면 토론글 작성할 수 있도록 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이제 옵션 하나만 더 하나 설정해 주시면 학생들은 편하게 이렇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기본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코스 안에서 뭐 만드시고 올리시고 이런 걸 한번 봤고요. 그리고 조금 중급으로 가서 어떤 학생들의 그 컨텐츠에다가 옵션을 거는 걸 같이 해볼게요. 다시 이제 자신의 메뉴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아까 내가 컨텐츠 자료 올리고 뭐 토론방 만들었던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올리신 자료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해보실 작업은 지금 2개 이상의 항목이 올라와 있죠. 강의 자료 하나 올라왔을 거고요. 뭐 과제물, 토론만 이제 최소 3가지, 2가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번에 해볼 거는 이제 이렇게 쭉 다 보이게 설정을 해줘도 좋죠. 학생들은 딱 들어와서 그냥 바로바로 보고. 근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도 상황에 따라서 이걸 보이게 하냐 안 보이게 하냐 이런 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4주차 폴더를 학생이 이제 봐야만 이 다음 토론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버 강의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과목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처음 만드는 과목에는 설정이 안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4주차 폴더를 보고 나서 4주차 토론방이 나타나게끔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주차 폴더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나와요. 동그라미 버튼을 나오시면 여기서 이 폴더와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리뷰 상태 설정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리뷰 상태 설정, 지금은 비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뷰 상태 설정을 딱 누르시면 이제 이 리뷰를 사용 가능하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용 가능으로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와보세요. 사용 가능으로 바꾸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여기 설정, 리뷰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리뷰 상태가 설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주차 폴더에는 리뷰 설정을 하시고 4주차 토론방에는 이제 이 리뷰 설정을 해주시면 수정 모드를 오프로 꺼보셨을 때 이제 학생들이 보는 화면이라고 하죠.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학습 완료 시 체크라는 이런 버튼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얘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교수님들 화면에서는 안 보이고 그 학생들 보는 화면에서는 이런 박스 체크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수정 모드를 다시 켜신 다음에 그럼 이제 4주차 토론방에는 얘를 아까 그 체크박스에 클릭을 하면은 4주차 토론방이 나타나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4주차 토론방 그 아래에 있는 항목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맞춤학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맞춤학습 고급은 아니고요. 맞춤학습 그냥 맞춤학습만 되어 있는 그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맞춤학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이 컨텐츠가 학생들에게 어쩔 때 보이게 하느냐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기본적으로 날짜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용자만, 어떤 그룹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적에 따라서 뭐 과제물 성적이 뭐 60점 이상인 학생만 이 컨텐츠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건 리뷰 상태, 아까 리뷰 상태 위에다 걸어주셨죠?
그 리뷰 상태에 따라서 이 컨텐츠가 보이냐 안 보이냐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제가 그 리뷰 상태를 설정을 한 그 메뉴를 찾아서 클릭을 해줍니다. 저는 아까 4주차 폴더에 걸어줬으니까 제 메뉴 안에서 4주차 폴더를 선택하고,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고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이번에는 설정 맞춤 학습, 여기는 이제 맞춤 학습이 설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 맞춤 학습까지 설정하신 다음에 수정 모드를 꺼보시면 밑에 토론방이 있던 게 없어졌어요. 밑에 있던 항목이 그 방금 맞춤 학습 하는 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4주차 폴더만 보이고, 학생들은 이 학습 완료시 체크에다가 체크를 해야만 이렇게 4주차 토론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수님마다 이제 얼마든지 뭐 성적을 따라, 아까 맞춤 학습에 성적 옵션 있었죠. 그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사이버 강의 교수님, 이제 조교님 계신가요? 사이버 강의와 관련된. 네. 사이버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리뷰 체크랑 맞춤 학습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가끔 몰라서 이 안내문이 없다 보니까 학습 완료시 체크를 안 하고, 나 1주차밖에 안 보인다. 지금 3주차 뜨네. 이거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 체크를 꼭 해주시고 해야 그 다음 그게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코스 메뉴에서 뭐 설정하시고 하는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코스 안에서 학생들의 이제 학습 활동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제어판 부분에 보시면 모니터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모니터링 메뉴에 그 코스 학습 진척 상황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역할이 다 교수로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교수라고 뜨는데, 이제 학생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 이제 학생들 이름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에 따라서 그 코스에 최종으로 언제 접속했었는지, 토론방에 글은 몇 개 남겼는지, 그리고 이제 조기 경고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뭐 날짜별로 뭐 경고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성적에 따라서 경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고 시스템에 그냥 걸린 학생들도 보여주고요. 이런 거 이제 학습 진척 상황편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학생들의 얼마나 활동을 했고 그런 걸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코스 통계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다양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종합적인 사용자 활동 요약이나 코스 활동 요약, 이 두 가지 많이 사용하세요. 종합적인 사용자 활동 요약은 이제 히트스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뭐 클릭이라던가 뭐 휠을 내린다던가 뭐 자판을 쓴다던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 이제 통계를 내는 게 종합적인 사용자 활동 요약이고요. 그리고 내가 코스 안에 들어와서 어떤 메뉴에 있는지 활동 시간이 표시가 되는 게 코스 활동 요약입니다. 근데 지금은 실행은 하지 마세요. 지금 저번에 같이 실습하다가 실행해봤더니 좀 다 같이 실행을 했더니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종합적인 사용자 활동 요약이라는 보고서를 돌렸을 때는 이렇게 도구별로, 지금 학생들은 노란색이니까 컨텐츠 항목, 컨텐츠를 가장 많이 본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토론방을 많이 거기서 활동을 한 거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학생들별로 어느 도구에서 얼마큼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코스 활동 요약 보고서예요. 얘는 이제 시간별로 나타나는데, 얘는 이제 전체 요일별이고, 이렇게 아래 학생들별로 몇 시간을 활동을 했는지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뭐 이 강효진 학생은 굉장히 제일 많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학생의 그래프를 딱 클릭을 하면은 이 학생 활동 요약 보고서가 새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바로 내가 클릭한 해당 학생의 그 자세한 일정을, 활동 요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뭐 10주차 폴더에서 몇 분, 뭐 11주차 폴더에서 몇 분,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컨텐츠를 봤냐 안 봤냐, 뭐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동영상을 재생했느냐, 이런 거 다 코스 활동 요약 보고서와 학생 활동 요약 보고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코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커뮤니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깐 쉬고 할까요? 아니면 쭉 이어서 바로 끝내버릴까요? 한 30분에서 40분.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단에 보이는 커뮤니티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커뮤니티는 이제 코스는 정규 곡과목을 이제 자동으로 개설이 되었다면, 커뮤니티는 정규 곡과목 이외에 뭐 학과 커뮤니티라던가 동아리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학생들의 이제 자유로운 목적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과 커뮤니티에 모두 등록이 될 거예요, 학생들은. 지금 조교님들은 학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아마 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조교님들만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면 학과 커뮤니티가 보일 텐데, 오늘은 실습 커뮤니티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습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의 실습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사용 방법은 코스랑 똑같아요. 코스랑 똑같은데, 코스에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과제물, 토론, 블로그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조교님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커뮤니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메뉴를 한번 살펴보시면 뭐 공지사항이나 이제 각종 신청 메뉴가 있는데, 각종 신청은 뭐 이제 학과별로 뭐 신청받는 것들이 많죠. 장학금 신청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여기다 이제 과제물 도구를 사용을 하라고 이제 안내문이 나와 있는데, 과제물을 아까 이제 만들어 보셨죠. 만든 다음에 이제 일괄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성적관리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물로 만드시라고 이제 권유를 드린 거고, 혹시 뭐 블로그로 만들고 싶다, 토론방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응답 코너와 카페라운지는 학년별로 나눠서 이제 토론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자기 학년에 맞는 그 메뉴에 들어가서 뭐 질의응답을 이제 남기셔도 되고, 카페라운지는 이제 자유롭게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학과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학년을 나누어 놓았는데, 혹시 나는 나눠 놓으니까 관리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그 학과에서는 하나로 합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개 상담실이 있는데요. 얘는 아까 그 협업 도구의 이제 비교를 이제 말씀드릴 때, 저널은 비공개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저널은 이제 학생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교수님과 학생, 작성한 학생 1대1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담은 아무래도 이제 비공개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널로, 협업에서 저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항목으로 이제 올리시면 되고요. 근데 가끔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학생들도 이 버튼이 보이는 줄 알고 학생들도 이 자료실 안에 와서 컨텐츠 생성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아니거든요. 학생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컨텐츠 생성 버튼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교님들이 뭐 이런 협업 버튼에서 이제 토론방이나 블로그처럼 어떤 학생들이 과제를 올리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블로그가 좋을 것 같아요. 자료실론에 사용하실 거면 블로그로 이제 하나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은 이 자료실 메뉴에 블로그로 들어와서 자료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는 저희 이제 평가 버튼에 보시면 시험 말고도 이제 설문조사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버튼에서 설문조사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설문조사도 똑같아요. 이제 토론방 알맹이 만들고 이제 링크 걸어주신 것처럼 시험도 이제 시험지 만드시고 시험 문제 만드시고 이제 링크 걸어주시면 되세요. 새 설문조사 추가의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설문조사의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설문조사 뭐 설명이나 지시사항도 같이 입력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설문조사 이 배지는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설문조사의 이제 문제 유형은 총 17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정답 다수라던가, 설문조사에서는 뭐 의견 스케일 리커드, 뭐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많이 사용하시죠. 그걸로 이제 만드셔도 되고요. 그럼 간단하게 OX 문제를 저는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문제 텍스트는 이제 꽃표시는 필수로 이제 입력하시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얘는 OX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옵션은 없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 만드시고 바로 OK 버튼 누르면 종료되는 거고요. 하나 만들고 뭐 5문제 만들 거다. 그럼 바로 여기 문제 생성 버튼에서 또 만드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고서 OK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내가 만든 이 설문조사 목록이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게시를 하게 됩니다. 확인. 네, 많이 졸려오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만드신 것처럼 시험도 똑같아요. 근데 시험은 다만 이제 만드실 때 옵션이 조금 다양하다는 건데, 그 옵션을 이제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렇게 설문조사나 시험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설문조사 이제 학생들이 치르고 나면, 응시하고 나면 아까 과제물 다운로드 받으신 것처럼 이 전체 성적 관리 센터에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합판의 성적 관리 센터의 전체 성적 관리 센터에서 여기 내 컬럼 제목에 동그라미 버튼 누르면 통계 결과 보기, 여기에서 이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설문조사는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결과 통계치만 나오지 누가 뭐를 선택했다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빠르게 끝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뭐 그동안 블랙보드 사용하면서 이거 조금 궁금했다 하는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다 궁금해요. 블랙보드가 그러니까 블랙보드의 연구평공 생명력입니다. 그 블랙보드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지금 한 10분 늦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도대체 그 의의가 뭔지 의의? 예. 이제 보면서도 제가 열받더라고요. 이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도 스마트폰 몇 년 동안 쓰는데 이거 네. 하나도 모르겠고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블랙보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뭐 사이버 강의라던가 그 교수님들이 강의 자료 올리시고 했던 그 LMS 시스템 있죠. 그거 이제 대신해서 이제 들어온 시스템인데 조금 그 관점을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존에는 뭐 강의 자료를 올리고 뭐 동영상 보고 어떤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블랙보드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업 활동 중심의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토론방 하나를 만들더라도 옵션이 되게 많고 과제물 하나를 내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제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옵션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다양한 기능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다 보니까 아직 교수님들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안 되는 게 많아 이러는데 옵션 설정해주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많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한 학기, 두 학기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금방 이제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셨나요?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이 블랙보드를 모든 교과목에 교수님들이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 교수님들 필수는 아니세요. 교수님들마다 이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는 거고, 모두 교과목은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린 게, 사업에 입원할 때에는 모든 교수님들이 연담 지도와 진로 교육 과목을 다 사용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이게 중간에서 바뀌었어요. 3월 25일부로 해서 연담하고 진로 지도를 공식적으로 블랙보드를 사용 안 하신 것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2학기 때부터는 연담 지도와 진로 지도는 이걸로 가시겠다고 교수님께서 설정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같이 참여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강좌들은 별 무리가 없을 건데 연담 지도와 진로 지도는 교수님들이 워낙 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다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실 수 없게 해서 같이 이렇게 정규 교육을 하게 됐는데 이번 학기는 연담 지도와 진로 지도에 대해서 많이는 요구를 안 하실 건데요. 혹시라도 교수님 중에 일부 우리 과에 들어온 학생들이 얼마 정도 등차했냐라는 정도는 요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학기 때부터는 연담 지도와 진로 지도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셨는데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냥 가입하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 학생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사정보 시스템 있죠. 학사정보 시스템에 이미 인적사항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블랙보드하고 같이 DB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번하고 인트라넷 패스워드 있죠. 학생들이 인트라넷 접속하는 패스워드로 접속하면 블랙보드 역시 똑같이 접속이 가능하고요. 지금 뭐 일부 교수님들은 오프라인 교육인데도 블랙보드를 쓰고 계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뭐 당연히 블랙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 우리 조교 선생님들까지 일부 에러가 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조교 선생님들은 교권하고 그리고 패스워드가 행정정보 시스템 패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패스워드를 접속을 하면 사용자 명이 교본이고 기본이 행정정보 시스템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면은 우리 그 학과의 조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지리응답 코너 뭐 이런 카페라운드 이런 게 지금 학년별 다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같은 과지만 과가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공연영상학과, 연극전공, 연극영화학과, 연극학과 이렇게 있는데 제 거 교본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 봤는데 공연영상학과 하나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학과 그 지금 명칭이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통합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꺼번에 다 몰아져 있나요? 지금 이거 학생들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공연 영상학과로 쓰는데 학생들은 또 연극학과로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조교님이시니까 여기 하단에 사용자 관리해 보시면 이제 일단 사용자 목록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등록이 이제 등록된 걸로 되는데 이제 조교님을 그 다른 커뮤니티에도 같이 등록을 해드리면
거기도 이제 관리를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학사정보에서 어떻게 그 학과가 이제 구분이 돼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연 영상 학부 조교에 그러니까 공연 영상 그 연극 좀. 근데 지금 소속이 지금 공연 영상. 근데 이제 지금 연극 학과도 원래 기존에 연극 학과랑 연극 영화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통폐합이 되고 막 이렇게 막 합치다 보니까 그런 과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더 나아가고 실험실 이런 것도 다 살짝살짝 거리고 막 이러니까 기본 두세 학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